동화 구연으로 듣는 꿈꾸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꿈꾸는 이야기 진행자 조현미 곰디입니다.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스한 4월 잘 시작하고 계시나요? 여기저기 피어나는 꽃 구경에 마음까지 따스해지는 봄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디에서 꽃 구경을 하셨나요? 곰디님은 어떠세요? 청산에도 꽃이 많이 피었나요? 청산에는 벚꽃이 그 벚꽃으로 쭉 이어진 길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 꽃들이 소식이 없다가 네. 어제까지 소식이 없다가 오늘 피더라고요. 오늘 피기 시작했군요. 네, 주말에는 정말 이렇게 흐드러지게 필 것 같아요. 네 정말 놀러 갈 때 그 네네. 풍경을 다시 보고 싶다. 이렇게 약간 속박된 상태 말고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네네. 휴일에 꽃놀이 하러 가려면은 네네. 하루 종일 볼 수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저는 허락된 시간이 아마 1시간 남짓. 그래서 때문에. 더 소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아요. 네, 옥천에 조금 일찍 핀 벚꽃은 오늘 벌써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벌써요? 네네.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아직 구경도 못 했는데. 이게 이번 주 주말이 절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4월 첫날 이렇게 지인분하고 구읍에 있는 혹시 마성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성산 얼핏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마성산에 가자고 해서 다녀왔거든요. 네, 나중에 이렇게 전 등산을 갈 때 어플을 깔아놓고 이렇게 코스를 확인하는데 어플을 확인해 보니까 국수봉이라고 뜨더라고요. 마성산이 아니라 마성산은 그 다른 네. 쪽에 이렇게 그 건너편 쪽 아무튼 그쪽에 있고 그래서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 국수봉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거기 교동저수지에서 맞은편 바라보고 있는 산이거든요. 교동저수지 맞은편이면은 그 도로 넘어서인가요? 네네, 도로 넘어서 있는 그래서 네. 그 충북 인력개발원이라고 혹시 네. 네, 그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따라 올라갔는데 이게 코스가 가파르지 않아서 이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산 곳곳에 정말 진달래가 정말 많이 피어 있었거든요.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안내판에 진달래 길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쯤이면 더 많이 피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곤디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달래 구경하셨나요? 사실 다른 꽃은 많이 봤었는데 네네, 산수유도 봤고 네네, 벚꽃도 봤고 네네. 그리고 매화도 봤던 것 다 이렇게 같은데. 길가에 이렇게 피어 있는. 네. 네. 그런데 진달래꽃은 사실 저희가 저번에 민들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얘기를 하고 나서인지는 몰라도 민들레. 이렇게 틈 사이로 피어난 민들레 한두 송이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진달래는 네네. 진달래라고 진달래는 네. 사실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집에서 네네. 할머니께서 꽃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거의 그 꽃들이 거의 둘러싸고 있어요. 약 정원처럼. 거기에는 네. 진달래도 많고 정말 다양한 꽃들이 있는데, 할머니 집에 진달래가요? 네, 진달래도 하시고 되게 진달래 맞나요? 혹시 막 철쭉이라도? 오히려 철쭉 같은 게 없고, 오, 진달래꽃. 네, 진달래가 있고 또 그냥 야생화인 진달래도 오. 있는데,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네, 근데 사실 옥천에서는 아직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같이 산에 가신 분이 두 분이 더 같이 가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진달래를 자주 볼 일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산에 오니까 네. 진달래가 정말 많구나 느끼셨다고 해요. 그 산에 가면은 진달래가 오, 정말 많은 네. 거군요. 이름 자체가 진달래 길이니까 그래서 진달래 혹시 보고 싶으시면 산이 가파르지 않으니까 그 구읍에 있는 국수봉 네.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꼭 가야겠습니다. 저는. 네, 막 그쪽으로 벚꽃도 있죠. 네. 진달래도 구경하시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첫 그림책으로 이렇게 진달래꽃 가득한
글그림 이서연님의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어떻게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달래 개나리 봄을 한가득 담고 있는 표지에 이걸 보니까 마음이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봄바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네네. 겨울을 지내오고 네, 정말 따스한 봄바람인데요. 네, 이 어떻게라는 네. 건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 매우 지나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일지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라는 말을 꺼내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책 표지를 보면은 소녀가 급하게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고무신을 신고 달리는 것을 보니 시대적인 배경이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뒷표지를 보면 바가지 머리의 소녀가 보시는 것처럼 잔뜩 웅크린 채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연 이 소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시면은 제가 그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소녀가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표지를 넘기면 이렇게 분홍색 면지가 나오는데요. 진달래를 그대로 표현해 놓은 듯 화사합니다. 그리고 한 장, 또 한 장. 와, 진달래가 가득 피었습니다. 그리고 진달래의 향을 맡고 있는 소녀의 사랑스러운 표정이 절로 웃음 짓게 하는데 어떠세요?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귀엽죠? 옛날 고전 문학이 떠오르는. 네, 그래서 이걸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 그림 이서연, 출판 꿈터. 어떻게라는 그림책입니다. 언니 오빠가 모두 학교에 가고 미호는 혼자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바구니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 진달래와 산수유, 풀잎을 땄지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깨진 단지 조각을 발견한 미호는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흙으로 밥을 짓고 진달래 무침과 산수유 볶음을 해서 예쁜 단지 그릇에 담았습니다. 정말 예쁘다. 그때 엄마가 인선이네 집에 부침개를 갖다 주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미호는 누렁이와 함께 인선이네 집으로 갔지만 인선이네 집에는 멍멍이밖에 없었습니다. 부침개를 두고 돌아서려는데 마루 위에 빨간색 병뚜껑이 놓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정말 예쁘게 생겼다. 미호는 주변을 살피더니 병뚜껑을 주머니에 슬쩍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가쁜 숨을 내쉬며 서랍 속에 병뚜껑을 숨긴 미호. 미호는 병뚜껑으로 소꿉놀이를 할 생각을 하니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미호는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었었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밤이 되어서야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깬 미호는 서랍 속 병뚜껑이 생각났습니다. 엄마가 혹시 서랍을 열어본 건 아닐까? 언니가 아침에 물어보면 뭐라고 하지? 다른 데 숨길 걸 그랬나? 인선이는 많이 속상하겠지? 내가 훔친 걸 알면 다시는 나를 안 볼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는데. 난 인선이가 좋아.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할까? 아니야.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모두 나를 싫어하겠지? 이제 어떡해? 다시 갖다 놓고 싶다. 지금은 너무 깜깜하니까 아침 일찍 갖다 둬야겠어. 아니야, 그러다 누가 나를 보기라도 하면 어떡해? 어떡해? 미호는 조용히 일어나 병뚜껑을 가지고 나와 거름 더미 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인선이가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호와 인선이는 같이 놀려고 나무 그루터기로 갔는데 거름 더미에 버린 병뚜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인선이는 자기 언니의 포스터 물감 뚜껑이 왜 그곳에 있는지 놀랍니다. 그러더니 멍멍이가 물어다가 누렁이에게 준 것 같다며 멍멍이를 혼냈습니다. 인선아, 응? 아니야. 미호야, 응? 꽃이랑 풀잎 따러 산에 갈래? 그래. 신이 난 인선이와 달리 미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산에는 진달래와 산수유가 활짝 피었고 새들은 제잘제잘 노래를 부릅니다. 인선이도 즐거운지 콧노래를 흥얼거리지만 미호의 마음은 울적하기만 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산마루에 인선이와 미호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호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인선아, 응? 사실은 병뚜껑 내가 가져왔어. 미안해. 아, 그랬었구나. 괜찮아. 용기를 낸 미호, 그리고 그런 미호의 마음을 감싸주는 인선이. 두 아이의 따스한 마음 때문일까요? 제가 지금 마지막 페이지 그림책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림 가득 노을진 풍경이 유독 더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림을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멋있죠? 이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라디오니까 그림책은 그림이랑 같이 보면 그 감정이 더 몰입이 잘 되는데 네, 그게 맞습니다. 가장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는 라디오로 너무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린 시절 누구나 겪어봄직한 일. 네. 물론 저는 친구의 뭔가를 훔치고 이렇게 자백하는 일은 네네. 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옛날에는 병뚜껑 하나가 네네. 정말 또 아이템으로서 귀했던 시절이었잖아요. 네네. 그런 배경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을 살아가던 인물로 더 따스한 그림체로 표현해주는 그런 그림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인공 미호를 그린 각도가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지에는 미호의 머리 꼭대기가 보일 만큼 위에서 그려서 미호가 달리는 것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고 도둑질하는 장면이 있어요. 병뚜껑을 가져가는 거기서 이렇게 밑에서 아래에서 미호의 얼굴을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무서워하는 장면이나 꽃 향기를 맡는 장면 등 모두 다 다른 각도로 그리다 보니 정적인 그림책을 마치 한 편의 만화를 보는 듯 동적이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한 주인공 미호의 표정 또한 익살스럽게 잘 표현해서 그림책의 재미를 더합니다. 특히 미호의 바가지 머리 네, 그리고 미호가 하는 소꿉놀이 등 어릴 적 추억이 이렇게 소환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그 표지의 구도가 네. 좀 활동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네네. 아래에서 위로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네. 그러면 이 꽃이 안 보이잖아요. 이 네. 형형색색의 꽃이 안 보이니까 맞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도 네.
또 이렇게 좀 실감나게 활동적으로 그려낸 맞아요. 표지가 또 인상적입니다. 이거 도둑질 할 때 표정 되게 귀엽죠. 정말 눈치 보는 표정. 이게 거의 그냥 그 왕딱지인데요. 그 네. 전에 문방구에서 볼 수 있었던 네네네 그 맞습니다. 왕딱지 크기처럼 강조해서 네. 그린 그림입니다. 네네. 어떻게 곰디님은 어릴 때 이렇게 진달래꽃 가지고 혹시 놀아본 기억 있으세요? 꽃으로 놀아봤다기보다는 남자 아이라. 뭐 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도 되게 꽃이 많았는데 음. 그때는 뭐 예쁘긴 하지만 네. 그렇게 예뻤나? 그렇게 예쁘진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네네. 다니다 보면은 네네. 그 꽃 따다가 네. 이제 전 해먹는 게 있잖아요. 네네. 드셔보셨어요? 네, 진달래 한번, 과전. 네, 먹어봤는데 무슨 맛인가? 저는 안 먹어봤던 것 같은데 사실 맛이 아무 그냥 맛. 그냥 맛있다. 네, 맛있다. 네. 어. 그리고 초등학교 때 약간 네. 이거는 여기 동심 내용이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 이제 체육관 앞에 이런 꽃들이 한가득 심어져 있었어요, 정원처럼. 네. 그럼 친구들이 거기서 꿀을 빼서 빨아먹는. 오. 곰디님 친구들도 그때도 그랬군요. 그때 시골이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네, 한 10년 전? 네, 10년 전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꽃이 있으니까 꿀을 이제 빨아먹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배웠나 보다. 그렇죠. 부모님께요. 저도 네. 좀 먹었던. 진짜요? 네, 그럼요. 이렇게 아빠가 이 꽃은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된다. 해서 아,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진달래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산에 가면서 꽃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네. 저보다 언니 분들이셨어요. 화전 얘기도 하시고 뭐 꿀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따서 먹는데 이제 먹으면 안 된다고. 왜? 비가 언니 비가 그때랑 네. 지금은 다르다.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먹는데 약간 짠맛이 살짝 나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별다른 맛은 없었는데 짠맛이 있었군요. 저는 짠맛이 약간 그게 진달래 맛인지 다른 맛인지 이렇게 저희에게 이제 추억을 소환해주는 재미있는 그림책이었는데요. 아이들이 느끼는 건 또 다르겠죠. 아이들은 주인공 미호의 관점에서 많은 것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망가뜨리는 건 마음이 불편하고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걸 봄 산골 미호의 순박한 이야기를 통해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그림책을 읽고 네. 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사실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네. 모두 다 가난하고 부족해서 그런 싸움 같은 것 네네. 훔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완전히 거의 용납되지 않는 모습이더라도 큰일 나죠. 그때는 그냥 이렇게 네. 작은 거지만 네. 미호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렇게 들킬까봐 병뚜껑 하나에. 네, 인선이가 대인배가 아닌가 그래도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도 네. 그런 대인배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병뚜껑을 훔친 미호가 이제 또 바로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미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엄마나 친구에게 사실대로 말하게 되는데 용기가 이제 잘 나지 않고 그 점이 또 후회만 되기도 하죠. 또 모두들 내가 훔쳤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자기를 싫어하지는 않을지 네네. 또 걱정이 더더욱 커지게 되고 네. 두려움에 또 사로잡히게 되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친구 걸 훔친 적은 있는데 없는데 집에서 뭘 훔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네. 있지 않았을까? 저금통 한번 훔쳐봤습니다. 저금통을 누구 거를? 할머니 거. 그래서 네. 그때는 저금통
지금 이제 혹시 현미쌤의 자녀분들도 저금통에다가 저금을 하시나요? 저금통에 이렇게 저금통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만한 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아놓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바로바로 탕진을 하죠. 얼마 되지 않아서. 네, 사실 네. 저도 이렇게 저금통에다가 모아두면은 바로 탕진을 하진 않고, 왜냐면은 집 주위에 뭐가 없으니까 이제 걸어서 나가려면 한 세월이고 하다 보니까 네네. 바로 쓸 수는 없고, 네, 또 쓰면 맞아요. 티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옛날에 이렇게 저금통에 돈 모으면은 돈 모아서 집 산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저희 때는 네. 가능했죠. 그런 벼락부자의 꿈을 꿈꾸면서 할머니 걸 훔쳤던 것이었죠.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걸려서 됐나요? 너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경찰서 간다. 그래서 정말 네 그때 또 야 진짜 그 어린 나이에 경찰서면은 그럼요, 무섭죠. 그때 아마 초등학교도 안 갔을 겁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네, 좀 약간 비범한 거였죠. 그런 상황에서 경찰서라뇨. 되게 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네네. 집에서 한번 해서 그런지 친구 거는 나중에 안 훔치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희 때는 이렇게 무언가를 살려 그러면 좀 멀리 나가기도 시골에서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금통에 돈 모으고 그게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먹을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쉽게 뭐 살 수 있는 곳이 맞습니다. 문방구도 바로 코앞이고 분식점도 많고 마트에 편의점에 요새 아이들은 카페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뭐 사실 요즘 분식집 같은 경우 이게 좀 가격이 저렴한 곳도 있긴 하지만 네네. 이 좀 기본적으로 드는 음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네네. 비용이 네. 그 어린이 청소년 입장에서는 되게 높죠. 그쵸?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올바로 잡아주는 게 때론 힘들기도 하거든요. 다른 아이들 걸 이렇게 몰래 훔치거나 이런 건 아니어도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나 저거 사주면 안 돼? 나 저거 사줄게. 아니면 좀 이렇게 가격대가 비싼데 저걸 나 선물해주면 안 돼? 근데 친구는 거절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성격상. 네. 네, 그런 걸 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 타이르는 것보다 이런 경우에 그림책이 참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읽고 느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림책 어떻게는 아이가 혹시 실수로 남의 것을 이렇게 훔쳤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해결책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빨리 바로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용기 내서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책이 정말 그런 점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 그림책을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훔쳐도 친구가 용서해준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네.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네, 그때는 그 그림책 속 시절은 네. 이렇게 모두 다 부유하지 않았어도 인심이 넘쳤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네. 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책 속 미호처럼 사실 또 어린 나이 때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게